근데 6월 달에는 그렇죠.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10년이면 문콕이 꽤 있을 것 같은데 문콕도 사실상 거의 없어요. 이 정도면 충분하구나. 네. 베개를 두고 어쩌고 해도 문을 닫고 스텔스 모드로.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. 아, 좋은 때를 다 놓쳤어. 제가 6월 달부터는 이 차박을 좀 해보려고 했거든요. 차박이든 캠핑이든. 5월 달에는 2번을 갔다 왔어요. 촬영을 안 해서 그렇지. 근데 6월 달에는 그렇죠.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그거 처리하고 어쩌고 그러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. 아, 그리고 사고를 당하면서 제 차가 수입차였잖아요. 이게 수리비도 좀 그렇지만 수리비보다는 뭐랄까, 이게 사고를 이렇게 당하면서 차를 좀 막 몰 수 있는 그런 차. 그러니까 막 몰다는 게 운전을 막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. 막 했으면 제가 약 25년 동안 무사고였는데 뭐 무사고일 수가 없겠죠. 그게 아니라 뭐 돌빵이 나든 문콕이 나든 좀 눈물 안 흘릴 만한 그런 차들이 괜찮지 않을까. 그리고 특히나 강성 좋은 차, 그러니까 내구력이 좋아서 어디 충돌을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날 만한 그런 차가 있으면 좋겠다. 근데 그렇잖아요.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게, 아니 그렇게 돼 버리면 가격대를 또 높여서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죠. 근데 가격대는 또 그렇게 대강 물고 다니려고, 그냥 막 물고 다니려고 사는 건데 높게 측정하는 것도 부담이 되고,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추리니까 쉐보레 차량이 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고, 그 중에 트렉스가 1세대 구형이죠. 1세대가 있고, 그리고 더 뉴 트렉스가 있고,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게 있었죠. 근데 최근 거하고 더 뉴 트렉스 같은 경우는 글쎄요, 다 괜찮은데 전면부가 트렉스 문제가 아니라 요즘 차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. 이 전면부 생김새가 물론 디자인 디테일을 보면 다르긴 하지만 비슷한 느낌? 요즘 스마트폰 같아. 옛날에는 핸드폰이 제조사도 많고 디자인도 다양하고 개성도 넘치고 그랬는데, 요즘은 삼성, 애플로 나눈다 해도 솔직히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잖아요. 차도 좀 그런 느낌이라 저는 조금 독특했으면. 그래서 트랙스를 1세대, 2세대, 3세대 이렇게 보다가 1세대가, 그전에는 1세대 같은 걸 이렇게 그 디자인을 눈여겨보지는 않았는데 이게 보니까 이쁘더라고요. 오히려 저는 2세대, 3세대보다 1세대가 훨씬 이쁜데, 이 매물 중에서 좋은 매물을 찾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. 그래갖고 찾다가 어떻게 찾기는 했어요. 2016년식에 10만 킬로 뛰었더라고요. 근데 그럼 2016년식이면은 지금 10년 된 거잖아요. 10년 된 건데 이상할 정도로 내외관이 너무 깨끗해. 그리고 흰색이 좀 흔한데 이 차는 흰색이 아니고 브라운 컬러거든요. 약간 초콜릿 색깔 뭐 요런 건데, 근데 이제 확인이 필요해서 K카를 가봅니다. N카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딜러들이 너무 장난질을 많이 해서 N카는 걸러내고 K카로 가서 차를 확인을 했어요. 근데 실제로 사진이나 이런 걸로 보는 게 아니고 실제로 봤을 때도 차가 너무 깨끗하더라고요. 이 차거든요. 이게 외관에 이 10년이면 문콕이 꽤 있을 것 같은데 문콕도 사실상 거의 없어요. 이 측면 보면은 깨끗합니다. 깨끗하고 바퀴 이 휠도 복원을 해버렸더라고요. K카에서 약간 긁힘이 있었어요. 그전 사진을 봤거든요. 약간의 긁힘이 있었는데 복원을 해버리고, 그리고 뒷모습이야 뭐 뻔하지만 이게 색깔이 다르니까, 흔하게 보던 흰색이 아니니까 글쎄요,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. 이건 이제 개인적인 취향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개인적으로 좀 느낌이 다르다. 외관은 솔직히 흠잡을 게 없더라고요. 깨끗해서. 유튜브 보니까 트렁크가 넓다, 크다, 뭐 용량이 크다 이러는데 시각적으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저는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공간을 쓰기에는 괜찮죠. 이게 이제 완전히 폴딩이 되고 앞좌석도 폴딩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수평으로 다 폴딩이 되니까
차박하기에는 꽤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뭐 좀 소소하지만 이런 수납 공간 이것도 웃겨.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열리게끔 하든지 그냥 끼워서 하게끔 이렇게 해놨어요. 근데 어쨌든 이렇게 숨어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좋은 것 같긴 합니다. 이런 거는. 뒤쪽의 공간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. 이게 엄청 넓은 차가 아니잖아요. 소형 SUV라서 넓은 차는 아닌데 그래도 레그룸을 보면 180이 앉았을 때도 무릎 공간이 충분히 괜찮았어요. 그리고 재밌는 게 이거예요. 이거 재밌어서 저도 그냥 열어놨는데 여기 보면 220V로 쓸 수가 있더라고요. 전기차도 아니고 근데 이게 출력이 150W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노트북 충전이라든지 정말 출력 낮은 전압이 낮게끔 이렇게 만들어진 매트 같은 거, 전기 담요 이런 거, 매트 이런 거 쓸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. 이 차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앞에 보면 여기 요런 게 있어요. 여기 이런 식으로 당겨서 한 손으로 하려니까 힘들다. 이렇게 문제가 이거예요. 평탄을 했을 때 얘를 눕히면 이렇게 눕히면 일자 평탄화는 되긴 하는데 이것 때문에 요걸 눕혀도 앞좌석을 눕혀도 이것 때문에 걸려요. 그래서 이 차박 하시는 분들 보니까 이거를 임시적으로 풀더라고요. 풀어서 이걸 그냥 빼는 그런 방식을 쓰는데 이거는 모르겠습니다. 저도 나중에 보고 아직은 이 차를 데려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. 그래서 세팅이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내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아, 참 아날로그 하죠?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요거예요. 요거에 그냥 검은색으로 나중에 제가 랩핑을 하든지 뭘 해야 될 것 같아요. 이게 옵션이라는데 이런 시트라든지 이런 대시보드 쪽이 얘는 동일하게 초코색으로 들어가 있어요. 차체 외부 컬러가 초코색이라서 갈색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세팅이 있나봐요. 옵션이 있나봐요. 그리고 흰색 차량도 안에 이렇게 있는 그게 있고 여기도 수납함은 많은 것 같아. 전자계통 보면은 나는 또 이 킥보드인 줄 알았어. 이거 봐. 킥보드의 그 계기판 같지 않나요? 너무 더워서 에어컨 좀 틀어야겠어요. 잡음이 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. 바람 때문에. 에어컨도 손을 약간 봐야 될 것 같아. 약간 그 스르르르 하는 소리가 간헐적으로 나더라고요. 근데 제가 이걸 보고 좋다라고 생각한 게 전자계통이 별로 없어. 전자계통이 별로 없고 심지어는 이것도 보통은 내비게이션은 매립하잖아요.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순정 상태인데 저는 전자계통이 많지 않은 걸 좋아하거든요. 전자계통이 많을수록 이렇게 뜨는 오류도 많고 장고장으로 생기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거는 별로 안 좋더라고요. 근데 계기판은 너무했다. 그리고 이 기어도 웃겨요. 여기 보면은 M, 그러니까 수동 모드잖아요. 수동 모드인데 보통은 이게 일자로 안 돼 있고 수동 모드 이 D자까지나 그러니까 드라이브까지 일자로 돼 있고 수동 모드는 이렇게 옆으로 꺾어서 있다든지 뭐 이런 식인데 얘는 일자야 다. 그래서 제가 드라이브에 놓은 줄 알았는데 수동에 넣고 수동에 놨는 줄 알았는데 드라이브에 놓고 뭐 이런 경우가 아직 있어요. 조금은 적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개인적으로 전체적인 공간은 나쁘지 않아요. 제가 원래 큰 차를 안 좋아해요. 큰 차를 몰면 아무래도 주차 공간이 꽉 차니까 문콕도 그렇게 많이 당하게 되고 뭐 이래서 어느 순간부터 큰 차를 조금, 근데 내부를 보면 큰 차가 더 시원하고 공간감도 있고 개방감도 있잖아요. 그런 부분에 일장일단이 있긴 한데 일단은 뭐 저는 좀 작은 차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 공간이 그렇게 좁게는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솔캠이라든지 딱 2명 정도 차박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패밀리 단위로는 절대 못할 것 같고 이 차를 몰면서 좀 좋았던 건 이게 1.4 터보더라고요. 근데 제가 1.4는 처음 몰아봤습니다. 태어나서.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자동차 뭐 정특이라든지 아니면 10만 킬로를 떼었기 때문에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초반 스타트를 할 때 출발을 할 때 약간 뭔가 더딘 느낌이 있고 약간의 그 잡음이 들어가더라고요. 근데 또 고속주행
차를 갖고 오면서 고속주행을 해봤는데 잘 나가고 괜찮아요. 1.4라서 좀 깔봤더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다만 브레이크가 처음에는 브레이크가 좀 밀리네 이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자동차 특징이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. 그리고 좀 알아봤어요. 알아보니까 이 차만 그런 게 아니고 트랙스가 좀 이렇게 밀리는 감이 있나 봐요. 2세대 3세대는 제가 잘 모르겠고 1세대는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세팅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반 페달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반 정도 누르면서 이제 자세 잡고 꾹 누르면 이렇게 브레이크가 잡히는. 물론 그 브레이크 잡는 거는 잡히더라고요. 상관은 없는데 일반적인 브레이크는 여유를 두고 운전하는 사람, 성격이 급하지 않은 사람은, 또는 안전운전 쪽, 방어운전 쪽 이런 분들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적응하면 또 괜찮겠죠. 저 차를 끌고 온 게 지금 한 2, 3일밖에 안 됐어요. 안 돼서 뭘 안에를 청소를 하거나 이러지도 않았고, 기본적인 점검 이런 거 좀 하고 순정 상태 그대로 오니까 구매를 했을 때 그대로 들고 온 건데, 내비게이션은 제가 애초에도 지금 있는 차도 내비게이션이 달려 있지만 항상 스마트폰으로 T맵을 그냥 봤었거든요. 그래서 이 차도 내비게이션이 따로 필요한 건 아닌데 내비게이션 대신에 안드로이드 오토를 한번 설치를 해보려고요. 이렇게 차박을 할 수 있는 용품들을 하나 둘씩 지금 구매를 하고 있거든요. 저 차에 세팅할 수 있는 것들을. 근데 제가 원래 애초에 차를 막 튜닝하고 뭘 건드리고 이런 걸 싫어해서, 그리고 이제 차박도 현실 차박 딱 간편하게 하는 차박을 선호해서 게을러서 그래요. 게을러서. 그래서 뭐 크게 세팅을 바꾸고 뭔가를 추가하고 이러지는 않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세팅을 이제부터 시작을 해볼 것 같습니다. 아마 오늘 제가 주문한 것들이 하나 둘 도착할 것 같아요. 시골에 살면 이게 좋아요. 서울에서는 뭐 어디 놀러 가려고 그러면은 진짜 큰 마음 먹고 그날 하루든 이틀이든 비어서 가야 되는데, 여기는 한 20분? 길게 잡으면 30분이면 산이든 바다든 들이든 아무데나 다 갈 수 있어서 좋아요. 서울 살다가 여기 와서 가장 좋았던 게 그건 것 같아. 그리고 자동차 정체가 없다는 거. 도로 정체가 없어. 아이씨, 뜨거워 죽겠네. 구름 있을 땐 좋았는데 뜨거워. 그리고 제가 트랙스 1세대부터 3세대까지 보기는 봤다고 했잖아요. 근데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도 저는 1세대 디자인이 가장 예쁘더라 했었는데, 그거 말고도 제가 그 스펙을 봤거든요. 자동차 이 전고가 1세대가 가장 높아. 그래서 선택권이 없더라고요. 만약에 제가 2세대가 마음에 들었다 해도 이제 전고가 1세대가 더 높더라고요. 그래서 1세대를 선택했을 거예요. 어쨌든 이제 그만 좀 가봐야 될 것 같아요. 혼자서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이 시간에 이러고 있으니까 한량인 줄 알아 다들. 가야겠다. 제가 차를 갖고 온 지 5일째 되는 날에 아침에 차가 고장이 났어요. 오전에 시동을 이렇게 딱 걸었는데 평소하고 똑같았는데 한 5분 지났나? 차가 앞에서 무슨 그 팬 소음같이 팬이 계속 도는 소음이 막 나더라고요. 평소에 안 나던 소리가. 그 다음에 차가 덜덜덜 돼. 그래서 에어컨 때문에 그런가? 이랬는데 집 앞에 이렇게 나갔더니 출력이 안 나와. 출력이 안 나오고, 그러니까 속도가 안 붙죠. 출력이 안 나오니까. 이거 안 되겠다 막 했는데, 이제 K카에 연락을 했더니 걱정 말라고. 왜 모기가 여기 들어와 있어? 어쨌든 K카에 연락을 했더니 걱정 말라 하면서 알아서 다 문제 파악해서 타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다 그러면서 협력 업체를 알려주더라고요. 갔는데 증상을 보시더니 이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건드려 봐야 되나 봐요. 그래갖고 그분이 이거 갈면 될 거다 해서 뭔가를 이렇게 갈았어요. 보니까 그 공임료하고 다 합쳐갖고 한 50만원 정도? 한 2, 3만원 정도 되더라고요. 그걸 갈았는데 똑같아, 증상이. 엄한 걸 간 거지. 그 다음에 무슨 그 온도 센서? 어쨌든 그래갖고 그런 걸 갈았는데 이제 나아진 거야. 그래서 고쳐졌어. 물론 이
돈은 하나도 안 들었어요. 돈은 하나도 안 들고, 왜냐면 이제 구입해서 5일째 되는 날이니까 주말이 껴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제 명의로도 안 넘어왔고 일주일 이내고 하니까 케이카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주나 봐요. 그래서 이 원래 갈아야 될 부분, 이제 나중에 갈아야 될 부분을 엄하게 그 정비소에서 갈아줘가지고 제가 엊그저께 왔었던 그곳으로 다시 왔습니다. 여기가 어디냐면 용무치항이라는 곳이거든요. 여기에 제가 처음 왔을 때 보니까 사람이 정말 없더라고. 그래서 여기를 참 좋아하게 됐는데, 여기 온통 보면은 차박, 텐트 설치, 치사 행위 금지, 저기에도 막 적혀 있고, 여기에서 차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용하고 좀 정적이라서 왔었는데, 이제 저기에 차박하는 사람들이 막 시끄럽게 막 고성을 지르고 뭐 술 먹고 노래를 부르고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제약이 계속 생기는 거야. 쓰레기도 보니까 잘 챙겨 가시는 분도 계신데, 그냥 막 버리고 그냥 모르는 척 가시는 분들도 실제로 봤고, 그러니까 여기 주민들이 좋아할 리가 없잖아. 이렇게 트렁크 매트를 깔아 놨습니다. 그리고 요 밑에는 약간의 공간들이 있어서 이것저것 좀 끼워 놨고, 제가 어차피 미니멀하게 차박을 하다 보니까 딱히 뭐 꾸미지도 않고, 짐이 많지 않아요. 짐이 많으면 너무 싫더라고. 할 게 너무 많아져. 그리고 평탄화 하는 것도 한번 봐야겠죠. 맞다, 저기 앞에 제가 안드로이드 오토를 설치해 놨거든요. 이게 전선을 따는 게 후진등에다가 선 하나만 연결하면 되는데, 그것도 너무 귀찮아. 제가 주차 그 후방 카메라면 딱히 필요가 없어서 뒤만 보이면 되기 때문에, 그래갖고 전선을 저쪽으로 숨겨서 천장 쪽으로 따가지고 쭉 해서 여기를 타고 또 쭉 와서 몰딩으로 해서 이렇게 여기다 연결해 놨어요. 원래 일로 빼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열어봤더니 전선들도 좀 있고 너무 귀찮아. 너무 귀찮아서 이렇게 따가지고 이거 이제 빼가지고 후방 카메라가 두 개야. 하나는 그 블랙박스고 하나는 후방 카메라. 그리고 평탄화 하는 게 요 나사, 제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안 되더라고. 그래서 별짓을 다 해봤지만 소용이 없길래 이 차 고칠 때 요거 좀 손으로 해도 될 만큼만 이렇게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열어주시더라고요. 이제 제 기준에서는 평탄화 한다 그러면 이런 나사 하나 푸는 거, 볼트 너트 푸는 거 자체도 귀찮은데, 그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,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거 드러내면 되는 거지. 드러내서 앞좌석하고 완전 폴딩이 되거든요. 여기 이제 발판 쪽에 이렇게 수납을 해 놓으면 평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. 평탄화를 하면 이렇게 돼요. 이게 의외로 모르겠어요. 영상으로 보거나 뭐 사진으로 보면 얼마나 넓은지 좁은지 감이 잘 안 잡히겠지만 괜찮습니다. 이 운전석은 이게 완전 폴딩이 안 돼요. 얘처럼 폴딩이 완전히 안 되기 때문에 두 명이 이렇게 눕지는 못할 것 같아. 길이가 안 나와.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턱하고 여기가 약간 이렇게 높낮이가 다르거든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다가 머리를 두고 뭐 자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고, 저 같은 경우는 다리를 조금 높여서 자는 편이라 저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. 제가 그 앉았을 때, 좌식으로 앉았을 때 괜찮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정고가 높은, 조금이라도 높은, 너무 클 필요는 없고 요걸 선택한 건데, 허리를 꼿꼿이 피면 이게 좀 애매할 수는 있어요. 근데 일상적으로 앉아서 뭐 뭘 먹는다든지 그러기에는 뭐. 그리고 제가 키가 180이거든요 180인데 제가 그랬잖아요, 다리를 조금 높여서 잔다고. 그래서 이렇게 누워보면 여기가 남아 돌아요. 그래서 좀 높여도 이 정도면 충분하구나. 네, 베개를 두고 어쩌고 해도 문을 닫고 스텔스 모드로
스텔스 모드로도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.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오전 시간이거든요. 지금 시간이 고작 이 보일지 모르겠다. 10시 30분 정도 됐어요. 오전. 땀이 줄줄줄 흘러. 제가 차를 순정해서 뭔가 이렇게 막 뒤집고 엎고 튜닝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걱정입니다. 차박이든 캠핑이든 갔을 때 이 더위에 에어컨 없이 가능한가? 선풍기 뭐 조만한 거 갖고 될까? 벌써 걱정되네.